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별일 없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누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가족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 한쪽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답답하고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든 것뿐입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날이 늘어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약해진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을 텐데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깁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무게가 찾아옵니다. 혼자 누워있을 때면 그 막연한 무거움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평생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다 견뎌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이게 나이 탓일까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전보다 약해진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지, 왜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약해져서인지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맑은지 흐린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될 테니까요.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을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누구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로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을 때도 있고, 가족과 함께 먹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외롭고, 함께 먹어도 말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저 밥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 생각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면 할 일을 합니다.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나갈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텔레비전을 켤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봅니다.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켜놓고 있을 뿐입니다.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걸어올 때도 있고, 친구가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받아서 대화를 합니다. 응, 잘 지내. 아무 일 없어.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나가서 만납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속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다는 이야기, 이유 없이 힘들다는 이야기, 밤마다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이해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요.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 밀려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아니면 침대에 눕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 생각이 또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는 삶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잘 곳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감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요? 왜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거운 걸까요? 왜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녁이 되면 더 힘듭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마음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가 지나갔구나. 내일도 또 이렇게 보내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예전 일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일들, 아이들 키우던 시절, 열심히 일하던 시절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결국 잠이 듭니다. 하지만 깊이 자지 못합니다. 자주 깹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날들이 수십 년입니다. 별일 없는 하루들을 수없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하루들이 괜찮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평범한 하루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아무 일 없는 하루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하루들이 이제는 버겁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약해진 걸까요?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면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으라고, 아파도 견디라고, 화가 나도 삼키라고 배웠습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시면 참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셔도 그냥 참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부모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참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된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참았습니다. 선생님이 부당하게 혼을 내셔도 참았습니다. 친구가 괴롭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지나간다. 크면 다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참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따라야 했습니다.
동료의 무례한 태도도 견뎌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월급 받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예의 없다. 참을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삼켰습니다. 속으로 삭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 참아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참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니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야.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이렇게 믿으며 내 감정을 뒤로 밀었습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그러면 안 되지. 참고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참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모가 되면 희생하는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참았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내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아이가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반항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크면서 다 그런 거야.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삼켰습니다. 돈 문제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빚을 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괜찮은 척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참았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넘겼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참았습니다. 친구가 무례하게 굴어도, 약속을 어겨도, 섭섭한 일을 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에 뭐, 내가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았습니다. 층간 소음에 시달려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살아야지. 괜히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루 이틀 힘들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참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한 번 지치면 회복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을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이라는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직장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그 일도 없어졌습니다. 일 안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돈 모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버텨온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버텼는데 이제 그 목표들이 달성됐거나 의미가 흐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아마 이 지점일 겁니다. 그래, 나는 참고 살았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살아온 인생인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맞습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왜 지금 이렇게 무거운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해진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무게가 이제야 드러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이 튼튼했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 삼켰던 말들, 억눌렀던 욕구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화를 참으면 그 화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화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슬픔을 사귀면 그 슬픔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슬픔은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면 그 억울함이 풀릴까요? 아닙니다. 그 억울함은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들을 외면하고 살 수 있게 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보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무게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하나씩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 삶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큰 불행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비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태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욕구를 억누르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이 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일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배우자의 작은 말, 자식의 무심한 행동, 지나가는 사람의 무례함에 갑자기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일로 화낼 일이 아닌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일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켜왔던 화들이 이제야 폭발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깊은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모든 게 허무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오늘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묻어뒀던 질문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 삼켜야 했던 화, 억눌렀던 욕망, 포기해야 했던 꿈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위에 새로운 일들을 계속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일하고, 관계 맺으면서 그 감정들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들로 덮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할 일도 줄어들었고, 바빴던 일상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러자 밑에 깔려있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화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외로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무너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무너짐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무너짐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견뎠던 일들을 이제는 견디지 못하니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무너짐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로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 거짓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짐의 정체입니다. 고대의 한 현자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 고생, 아픔, 상처. 이런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그 일들을 참아야 한다고 받아들였던 태도입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는 태도, 슬퍼도 사겨야 한다는 태도, 아파도 견뎌야 한다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분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화를 참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자식에게, 직장 상사에게, 친구에게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참는 게 어른이야. 이렇게 믿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였습니다. 층층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가 그 작은 틈으로 터져 나오려는 겁니다. 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꿈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만 쫓고 살 수는 없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믿으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살아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건 포기했던 꿈들이 다시 말을 거는 겁니다. 공허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갖추면 마음이 편할 거야. 이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나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갖추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었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나서도 허전한 겁니다.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쉬면 돼.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은퇴하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쉬지 못했습니다. 그 피로가 지금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분노, 체념, 공허, 지침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강함이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를, 그 삶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이제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버텨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짐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이 정직해진 증거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강함이 무너지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너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너짐을 실패로 봅니다. 약함의 증거로 봅니다. 부끄러운 일로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무너짐은 오히려 마음의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 강한 사람이라는 가면,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가면, 이 가면들을 쓰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가면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가면을 썼습니다. 잘 지내. 별일 없어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는 외로워했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가면을 썼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무겁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가면 뒤에 숨어 있으면 진짜 나는 질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이 벗겨집니다. 더 이상 쓰고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 벗어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짐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강한 척하던 가면, 괜찮은 척하던 가면, 행복한 척하던 가면이 모두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상처받은 얼굴, 지친 얼굴, 슬픈 얼굴, 외로운 얼굴. 이 얼굴들이 드러나는 게 무너짐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건 방어막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약한 내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강한 척할 때 우리는 정말 강했을까요? 괜찮은 척할 때 우리는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면 뒤에서 우리는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이 우리를 보호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면이 벗겨진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 현자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분노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의 증거다.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슬픈 건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슬픔을 사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지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무너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무너짐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용기.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겠다는 용기.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겠다는 용기. 이런 용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강함이 무너지고 진짜 힘을 찾는 시작. 억지로 만든 행복이 무너지고 진짜 평안을 찾는 시작. 역할 속에 갇힌 나가 무너지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 이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무너짐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너짐이 없었다면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을 겁니다. 이 무너짐이 없었다면 계속 나를 속이며 살았을 겁니다. 이 무너짐이 없었다면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무너짐을 조금은 다르게 봐도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버텨온 자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강해도 됩니다. 조금 덜 견뎌도 됩니다. 조금 덜 버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왔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한창 때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슬프게 느껴집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덜 버텨도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버텨야 할 이유가 예전만큼 많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장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승진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도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체면이란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요. 체면을 지키느라 내 마음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 역할이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서 놓는 순간 불안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아도 되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려놓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봐도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식을, 친구들을,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정작 나는 불행해진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대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도 됩니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해도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물론 아무 때나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모든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강함이란 게 무엇인지를요. 진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진짜 강함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이라는 것을요. 진짜 강함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고대의 한 현자는 이런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짐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다. 아무리 가벼운 짐이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1시간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1년, 10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이 그랬습니다. 책임, 의무, 역할. 이것들이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계속 짊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할 것들도 있고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 싶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우리는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덜 견디는 용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참는 용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강한 척하는 용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계속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버티고, 참고, 견디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덜 참고, 조금씩 더 솔직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버텨왔던 순간들, 참아왔던 감정들, 사겨왔던 슬픔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조금 힘든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힘듦은 나쁜 힘듦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묻어뒀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아픈 것을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였을 수도 있고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루였든 당신은 그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이면 또 아침이 올 겁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 버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강했습니다.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당신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텨왔어. 이제는 쉬어도 돼. 이 말을 건네 주십시오. 오늘 밤, 이 말만이라도 스스로에게 해 주십시오.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무거운 하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수도 있고, 여전히 마음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 쉬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며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는 쉬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정말로 쉬고 싶지 않으신가요?